네, 안녕하세요. 네, 척추관절병원 남기세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보고 있는 조영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00세까지 튼튼한 허리를 위한 셀프 도수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허리가 아플 때 받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급성 요통 때 도수치료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지 알아보고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과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도수 운동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주 허리가 아프거나 집에서 허리가 아픈데 어떤 운동을 할지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남기세병원에서 요추 경추 진료를 보고 있는 조영규 원장입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남기세병원 도수센터장인 주성훈 선생님입니다. 주성훈 선생님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카이로프라틱을 전공한 후에 미국 카이로프라틱 닥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 여러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해온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번 방송 후반에 직접 도수치료에 대해서 직접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요즘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부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그리고 할머니가 되기까지 장수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노화입니다. 허리 또한 노화가 발생합니다. 디스크는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총 23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크는 가장 내부에 이 물이 많은 수액이라는 구조물과 이 수액을 층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설면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척추체의 밑바닥은 연골 종판이라는 얇은 판으로 디스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성과 앉았다 일어날 때 발생하는 허리의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리 디스크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됩니다. 이것은 디스크의 노화를 단계별로 MRI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정상 디스크는 수액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검은색으로 변화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의 이 후면도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뒤로 불룩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디스크의 높이도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디스크가 무너져서 척추체끼리 맞닿을 정도로 디스크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전체 인구의 80%에서 일생 동안 한 번 정도 경험을 하고 다리를 따라서 발생하는 좌골신경통은 10%, 30% 정도에 40% 정도에서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없는 사람도 디스크가 노화가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인 인구의 약 30%가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없이도 중간반 폐균이나 탈출, 즉 노화된 소변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성 요통은 다행히도 약 50% 내에서 1주 내에 회복이 되고 95% 내에서 3개월 내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좌골신경통 또한 약 50%에서 1개월 내에 회복이 되고 75%가 3개월 내에 증상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요통에 대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의 방법 중에서 어느 치료가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결과는 수술 후 1년 후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는 환자군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보다 증상 호전이 월등했지만 4년 후가 지나면은 이 수술적 치료와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사이 간의 차이는 없다고 됩니다. 이러한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척추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내장 장기나 혈관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인에 있어도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척추 디스크에 세균이 감염되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CT를 보시면 디스크 공간 자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엑스레이 보셔도 척추체의 테두리가 이렇게 파괴되는 골 파괴 현상이 보이고 임상 증상으로도 허리 통증 외에 발열 증상이 동반됩니다. 대상포진은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발생해서 좌골신경통으로 오인될 수 있어 허리 디스크 질환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 부위에
이렇게 수포, 사진처럼 수포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서 척추 질환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척수 내에 종양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MRI상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신경줄기인 척수를 누르면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입니다. 다음은 척수 신경보다는 척추 뒤에 있는 이 근육에 종양이 발생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MRI상 척추뼈 뒤에 이 동그란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절입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상 척추체는 정상적인 척추체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보이는데 위에 보시면 이게 삼각형 모형의 이렇게 찌그러진 척추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 상에서는 주로 이 회색 색깔이 정상 척추체인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골절 부위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고관절에 발생한 물주머니 때문에 엉치 통증이 발생해서 이것 또한 척추 질환과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 외에도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허리 통증의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문제라고 해도 단순 허리 염자부터 허리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다고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전문 병원에서 가서 전문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처럼 조통의 원인은 많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먼저 환자의 증상이 특징적인 위험 신호인 발열, 그리고 체중 감소, 그리고 야간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검사와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척추 외에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검사로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CT,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에 따른 치료를 시행합니다. 만약 내과적인 문제나 다른 과의 질환일 경우에는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이 척추체의 배열과 노화 정도, 그리고 척추체의 특별한 소견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해서 허리 근육의 종양이나 근육 손상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MRI는 신경과 디스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디스크의 노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디스크 탈출 정도가 어느 정도 튀어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몇 번째 디스크가 문제인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경주사 치료나 수술적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이 허리 통증 환자가 오면은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진단을 통해서 허리 통증이 척추에 의한 통증이라고 파악이 되면은 허리 통증의 치료는 3일에서 5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진통제나 근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와 그리고 핫팩, 전기치료, 그리고 견인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통증 악화를 방지하는 보요기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통증이 극심하거나 지속이 된다면 국소 주사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 그리고 신경치료 주사, 후관절 주사 등이 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지난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치료로는 신전운동과 굴거운동이 있고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척추 교정 치료로는 저희가 흔히 도수치료를 말하는 카이로플라스틱이나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요통 방지에 하는 교육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급격하게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우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똑바로 누워서 베개를 무릎 아래로 두면은 신경의 자극이 덜해져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빨리 전문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와 그리고 보조기, 그리고 주사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렇게 수술적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허리 디스크가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MRI 사진은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환자가 보존적 치료를 받은 뒤 3년 뒤에 다시 MRI를 촬영한 것입니다. 통증이 발생한 때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보이는데 이 3년 뒤에 치료가 다 끝난 뒤에는 이게 저절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저희가 대표적인 허리 견인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가 후방으로 튀어나온 것을 일시적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 신경이 디스크에 눌리는 정도를 줄일 수도 있고, 카이로플라스틱 같이 이런 도수치료로 척추정렬을 바르게 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줄여 허리 통증과 발등상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치료로도 통증이 지속되려면 더 침습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주사 치료가 그 치료인데요. 이거는 지난 방송에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경주사 치료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있는데요. 그건 시술이라고 말한 신경성형술입니다. 이 시술은 이렇게 가느다란 관을 꼬리뼈 통로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병변으로까지 전진한 다음에 이 관을 통해서 약물을 대량으로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끝이 풍선이 달린 기구도 나와서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눌린 부분을 풍선으로 부풀려 더 효과적으로 약물이 더 잘 빠지게 하는 이런 시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되면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요. 정통적인 방법인 이런 미세 현미경화 디스크 치료술도 있고,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상처를 1cm짜리 2개를 내어 간략하게 그 피부 절개를 간략하게 한 후 관절 내시경을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그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한 환자인데요. 이게 수술 전에 이렇게 검게 튀어나온 부분이 수술 후에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제거해서 제거된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 수술 영상인데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신경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갖고 신경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이게 신경이 제대로 보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통교육입니다. 통증이 이제 조금씩 좋아진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목적을 줍니다. 일단 비만이신 분은 체중 증가가 허리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것 같이 오래 서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발 받침대에 발을 하나씩 올려놓아서 허리가 피로하지 않게 하고요. 하이힐 같은 높은 굽의 신발은 허리에 부담을 크게 주기 때문에 요통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뼈를 강하게 하는 칼슘과 그리고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포함된 그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걷기가 운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심폐기능뿐만 아니라 하지 혈액순환 그리고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척추 기립근 운동에도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보통 1km를 10분 걷는 속도로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산도 좋긴 한데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등산이 무릎에 해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체와 그 둔부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전거의 의자가 높게 되면은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져야 허리에 충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자 높이를 적당히 해야 되고, 만약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누워서 타는 자전거를 권해드립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의 완충 경영의 부력 때문에 허리에 부여되는 하중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관절에도 손상 없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저병과 평형 같은 경우에는 허리 근력이 없으신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허리 근육 운동에 대해서 중요한 맥켄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렇게 누운 채로 시작해서 허리를 뒤로 젖힌 채 몇 초 동안 버틴 후 다시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창시하는 분은 로빈 맥켄지라는 뉴질랜드 물리치료사입니다. 이 맥켄지 운동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도수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 낭비세병원 도수치료 센터장인 주성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성훈 지금 남기세병원 교수치료센터장입니다. 일단은 저는 팔머 컬리지 오브 카이로프랙틱을 졸업했고요. 미국 버지니아주 카이로프랙틱 닥터 면허를 취득한 후 한국에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맥켄지 운동, 허리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는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맥켄지 허리 운동의 이제 주요 큰 특징으로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셀프 치료입니다. 그래서 맥켄지 허리 운동은 이제 혼자서 스스로 이제 셀프로 치료하는 것을 제일 강조하고요. 그래서 환자 스스로 치료하는 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작과 이 평가와 치료를 똑같은 동작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동작으로 평가하고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가 쉽게 더 강력하게 더 허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스스로 치료사에 대한 이제 의존성을 탈피하고요. 그다음 최소한의 치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다치지 않고 이제 허리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고, 운동과 치료사의 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이 다 나은 후에도 이제 이 허리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허리를 더 보존적으로 더 허리를 튼튼하게 다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주요 요통의 원인을 알아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풀 시팅 파스처, 그래서 자세가 안 좋을 때,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frequency of flexion, 그래서 허리 굽힘의 빈도를 뜻합니다. 이제 안 좋은 자세의 경우는 이제 허리를 펴지 않고 굽힌 상태에서 이제 앉아 계시거나, 이제 엉덩이를 빼고 뒤로 기대서 앉아 계시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제 굽힘의 빈도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러 가기 전까지 이제 허리를 얼마나 굽혔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실 때 허리도 굽히고요. 이제 무거운 걸 드시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러실 때도 허리를 굽히시고, 그래서 얼마나 허리를 굽혔냐에 따라서 이제 요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보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허리의 loss of extension, 그래서 허리에 이제 피는 기능이 이제 상실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 이제 이 맥켄지 허리 운동이 이제 좋으냐면은 이제 신경근 증상,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서 이제 방사통, 다리의 저림 증상이 동반되실 때, 두 번째는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물리적인 요통이 발생하실 때, 기계적인 요통. 그래서 보통 20세에서 50세에서 60대까지 이제 활동적인 분한테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요통의 경우에는 이제 요천추 부위나 이제 허리, 허벅지, 엉덩이, 이 포괄적으로 이제 넓은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켄지 치료에 허리 운동하실 때 이제 금기증,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허리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걸 이제 보통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심각한 척추 병리학적 질환이나 이제 석수 질환, 암, 그다음에 골절, 신경학적 결핍 등 이런 증상에 해당되고요. 보통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허리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2%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허리 운동을 스스로 셀프 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이 이제 허리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제 스스로 셀프 진단을 하셔가지고 허리 운동을 본인이 해도 되든지, 아니면은 허리 운동을 하지 말고 이제 본인이 이제 병원으로 진료 보실지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에 알아보기 전에 이제 구분하시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좀 중요한 용어를 몇 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 관절의 물리적인 움직임 제한.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있다.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 허리 관절이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잘 안 움직이냐, 그걸 이제 디렉셔널 프리퍼런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하여 임상적으로 향상을 초래하는 특정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 통증이 있다. 허리를 이제 필 때 아프다. 그래서 허리를 피는 것을 반복했을 때 통증이 줄어드시면은 이제 디렉셔널 프리퍼런스는 이제 허리를 피는 방향이 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용어는 이제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중심화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특정한 반복적인 동작으로 척추로부터 생긴 먼 쪽 통증이 점진적으로 먼 쪽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고 이제 방사통이 생겼다, 다리 저림이 생겼다. 그래서 막 이 종아리도 저리고 허벅지도 저린다. 근데 이제 맥켄지 허리 운동을 통해서
반복적인 동작을 했을 때 이 종아리부터 생긴 통증이 이제 허벅지, 엉덩이, 그다음 허리 쪽으로 서서히 사라지면서 통증 강도가 준다. 그럼 이걸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인이고요. 이럴 때는 이제 이 허리 운동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리펠라이제이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초와 그래서 바깥쪽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특정한 반복적인 동작으로 척추로부터 생긴 가까운 쪽 증상이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허리 통증과 이제 허벅지 통증이 있는데 이 맥켄지 허리 운동을 할 때 통증이 허벅지에 있던 통증이 종아리로 퍼진다, 아니면 통증 강도가 세진다. 이럴 때는 이제 페리페럴라이제이션, 그래서 나쁜 사인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허리 운동을 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고요. 다리 저림이 이제 다리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게 맥켄지 허리 운동을 통해서 점점 이제 종아리, 뭐 허벅지, 그다음 엉덩이, 허리 이렇게 통증이 점점 줄어드시거나 통증 강도가 줄어드시거나,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굿 사인이고요. 이제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래서 허리 운동을 맥켄지 허리 운동을 진행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허리 통증이 있고 허벅지 통증이 있고 이럴 때 이제 허리 운동을 진행했는데 통증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시고 점점 통증 부위에서 멀어진다. 그럼 이제 이 페리페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운동을 그만하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용어를 간단하게 구분하자면요, 이제 posterior of derangement, 그래서 허리를 피는 자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posterior이고요.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문제가 있을 때는 anterior. 그다음에 좌우로 굽힐 때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lateral shif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허리를 피는 자세와 이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는 이제 허리 피는 자세와 허리 좌우로 굽힐 때 발생하고요. 이제 허리를 굽히는 자세에서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체 이제 허리 환자의 한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제 치료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 가서 치료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허리 피는 자세, 좌우로 굽히는 자세에 문제가 발생하시기 때문에 이제 셀프로 맥켄지 허리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켄지 허리 운동을 이제 진단하고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고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리 진단과 운동은 이제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급성 요통의 경우인데요. 급성 요통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그림처럼 이제 똑바로 누워서 고개는 편한 쪽으로 젖히시면 되고요. 이제 심호흡을 코로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3분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최대한 긴장을 이완시키고 이제 매 2시간마다 진행하시는데요. 이제 급성 요통이 있을 때 이렇게 하셔서 이제 허리 통증이나 이제 다리 저림 이런 게 조금씩 좋아지신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좋은 사인이고요. 이 허리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통증이 더 강해지고 이제 통증이 이제 다리로 더 퍼지고 이러시면은 이제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그림 운동을 하셨는데 좀 좋아졌다. 그럼 두 번째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팔꿈치로 땅을 지지한 상태에서 이제 깊게 심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뱉으면서 3분 동안 진행하시고요. 몸은 최대한 이완시키시고 이제 매 2시간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통증이 좋아지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 통증이 악화되시면은 멈추시고 진료를 보시거나 다른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허리를 이제 피시는 동작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정확히 이제 운동이 되고요. 이제 허리 통증이 급성 통증이 많이 줄었고 이제 다리 저림도 많이 줄었을 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손을 이제 어깨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를 쭉 피시면서 몸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이제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팔꿈치를 이제 쭉 피시면서 몸을 들어 올리시고, 호흡은 그냥 평소와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쉬시면서 하체는 최대한 이완시키고 이 엉덩이 부분이, 골반 부분이 땅에서 지면에서 최대한 안 떨어지게, 그리고 허리가 좀 뒤로 퍼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초간 최대한 올라간 상태에서 2초간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제 한 10회 정도 리드미컬하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금씩 주시면서 이제 10회를 반복하실 때 최대한 한번 다음 세션보다는 전 세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실 수 있게
허리를 본인이 노력해서 조금씩 더 펴셔서 1회 반복할 때보다 10회 반복할 때 허리가 더 많이 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서 하시는 거고요. 허리 통증이 많이 줄고 이제 다리 저림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특히 만성 허리 통증이다, 별로 안 아프다 이럴 때 이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세는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다리를 이제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손은 이제 양쪽 허리 쪽에 짚어주시고 손가락은 이제 꼬리뼈 쪽으로 위치시키고 약간 삼각형 모양의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손을 이제 짚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굽히시는데 이제 손을 회전축으로 이제 허리를 뒤로 쭉 굽히시면서 호흡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통증에 허락하는 만큼 가실 수 있는 만큼 가시고 2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10회 정도 반복하시고 반복하실 때마다 조금씩 더 뒤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야지 더 빨리 허리가 좋아집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가볍게 하시고 혹시 좀 하시면 통증이 발생하거나 자세가 잘못 나오시면은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사와 같이 하시는 운동인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굽힌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안테리얼 더렌지먼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체 허리 아픈 통증 인구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이드 글라이드 어게인스트 더 월이고요. 이제 좌우로 허리를 굽힐 때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하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문틀에 양손을 팔꿈치를 딱 기대서 상체를 딱 지지하시고요. 발은 이제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지금 이제 PPT가 좀 반대로 했는데요. 그래서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이제 상체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 통증이 없는 부위로 왼쪽 허리 통증이 있고 왼쪽으로 다리 저린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상체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스로 엉덩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 서서히 움직였다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벽에 기대서 이제 옆으로 밀어주는 동작이고요. 이제 한쪽 이제 통증이 있는 방향을 이제 벽 쪽으로 대시고 팔꿈치로 이 벽을 기댄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쪽으로 손으로 이제 골반을 이 통증이 있는 방향에서 없는 방향으로 이제 가볍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반복을 하시고 한번 밀 때마다 조금씩 더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이제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다. 그래서 왼쪽을 벽에 기대고 왼쪽 팔꿈치로 벽을 기댄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골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준다. 통증이 이제 점점점 더 좋아지고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시면 점점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의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맥켄지 이제 셀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치료사가 같이 개입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익스텐션 모빌라이제이션, 이제 허리를 필 때 통증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레럴 시프트, 그래서 허리를 좌우로 굽힐 때 허리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플렉션 모빌라이제이션, 그래서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하체를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손바닥을 어깨 아래쪽에 짚어줍니다. 이때 고개는 편한 쪽에 두시고요. 만약에 고개 넣는 데가 있으시면 똑바로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환자가 아픈 쪽에 쓰고요. 다음 해당되는 관절 행돌기에 이제 손을 교차시켜서 짚고 이제 홀드를 해서 관절을 안정화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체의 긴장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최대한 팔꿈치를 쭉 펴시고 몸을 쭉 들어 올리시고 고개를 뒤로 넘기면서 이제 긴장을 쭉 이완시키라고 해서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의 팔은 최대한 이제 디스크 라인에 직각이 되게 유지하게 부드럽게 압박해 줍니다. 그래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 2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한 10회 정도 반복하고요. 각 세션당 조금씩 더 허리가 더 펴질 수 있게 환자한테 주문을 해서 조금씩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더 올라오실 수 있게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허리를 피는 게 아플 때, 그리고 허리를 피실 때마다 통증이 좋아질 때 진행하시는 이제 치료사와 함께하는 맥켄지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허리를 좌우로 굽힐 때 통증이 발생하실 때 하는 이제 이 도수 치료고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방향의 벽 쪽으로 대시고 팔꿈치랑 손으로 벽을 짚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이제 벽이랑 30cm 정도 떨어져서 서시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통증이 있는 방향에서 없는 방향으로 이제 허리를 가볍게 밀어주게 됩니다. 이럴 때 절대 허리가 앞으로 안 굽혀지시고 약간의 신전 허리 피는 동작을 동반하게 됩니다. 2초 정도 쭉 밀어서 유지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시면은 이제 허리 통증도 발생하시고 이제 다리 저림도 발생하시는데 조금씩 더 줄어드시면은 좋은 굿사인.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치료하시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각 세션당 조금씩 더 가는 걸 목표로 하고요. 반복적으로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사가 지시를 할 건데요. 출발하기 전에는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를 쭉 밀었을 때 숨을 쭉 내뱉으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가실 수 있는 만큼 쭉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허리 굽힐 때 통증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셀프로 하지 마시고 치료사와 함께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환자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골반을 45도 각도로 유지하고요. 발바닥은 내려온 상태에서 몸은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쪽에서 치료사가 쓴 상태에서 이제 환자의 무릎과 다리를 부드럽게 압박하면서 가슴 쪽으로 밀어줍니다. 똑같이 2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이제 리드미컬하게 10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매 치료할 때마다 조금씩 더 깊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은 이제 반복하실 때 이제 통증이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통증 범위가 먼 쪽에서 가까운 쪽 오실 때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운동을 멈추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허리 셀프 운동하는 거를 이제 제가 강의를 했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도수 치료에 허리 급성 요통이 있을 때 도수 치료 그리고 셀프로 집에서 하는 도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궁금하신 그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로즈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69세이고 4번, 5번 디스크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엉치에 힘이 없어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로즈우님은 아마 디스크가 이전부터 아마 있었던 분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진짜 하지에 근력이 떨어져서 바로 못 일어나는 건지 이런 그 신체 검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지 이런 영상 검사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디스크의 일단 치료는 보존식 치료, 비술적 치료가 먼저 우선시에 돼야 되고요. 만약 실제로 근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6주 이상 거기에 비술적 치료를 해서 이렇게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 경우에만
대부분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넘어가게 됩니다. 로즈우님 같은 경우에는 근처 아니면은 뭐 척추를 전문하는 그런 병원에서 정확한 진찰과 그리고 검사 이렇게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이님 사무직이고 31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평소 어깨 뭉침과 허리 통증이 종종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고 주먹으로 어깨를 통통 쳐야 나아지는데 도수 치료로 통증 치료가 가능할까요? 많이 앉아 계시는 분 같습니다. 주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수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본인도 아시는 것 같은데 어깨 뭉침과 허리 근육 뭉침으로 해서 이제 통증이 오래 앉아서 이제 근육이 뭉침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하시는 거고요. 본인이 스스로 통통 친다는 게 결국은 마사지와 비슷하시거든요. 근육을 본인이 이완시키고 풀어주시면은 이제 허리 통증이 조금 가벼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만 잘 풀어주셔도 허리가 훨씬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수 치료를 하시면은 당연히 좋아지시고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인데 혹시 도수 치료는 평균 몇 회 정도 이렇게 시행하게 되나요?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을 좀 도수 치료로 효과적으로 통증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도수 치료가 이제 효과가 있는지는 보통 5회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5회 정도 받았을 때 본인이 갖고 있던 통증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도수 치료로 이제 충분히 관리하시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가게 조금 더 길게 가시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5회 정도 받았을 때 통증이 별로 안 준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주사 치료나 시술 치료 이쪽을 좀 권하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으시나요? 증상마다 다르신데요. 좀 급성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오시고요.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 사람마다 이제 진단해보고 조금 다른 치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에 2번 정도, 5회 정도 해서 중간 평가를 한 후에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아까 영상 보면은 이제 치료사분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치료해 주는데 이거를 집에서 따라해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과도하게 이제 힘을 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환자가 있어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분이 오셨고 이제 방사통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운동을 좀 알려드렸어요. 이 허리 운동을. 근데 이제 아내분이 그거를 좀 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거랑 반대쪽으로 미셔가지고 결국 통증이 더 발생하셔가지고 다시 오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제 셀프 운동을 주로 진행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분이 별로 해주시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수 치료라는 게 치료사의 힘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비숙련자, 그러니까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시행할 경우에는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이님 추가 질문하셨는데 도수 치료랑 카이로프라틱 차이가 있을까요? 주 선생님은 카이로프라틱을 이제 미국에서 전문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설명드려도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도수 치료는 말 그대로 한글말로 하면 이제 도수 치료, 손으로 치료한다는 뜻이고요. 카이로프랙틱도 이제 프랙티스에서 카이로는 그리스어로 이제 손은, 그리고 프랙티스는 이제 한다, 행위라서 손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는 완전 거의 비슷한 용어시고요. 도수 치료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 치료사분들이 진행하시는 걸 도수 치료를 하고요. 카이로프랙틱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디리 팔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이 진단학과 이제 이 손으로 하는 행위를 합쳐서 이제 닥터라는 이제 학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대체의학, 이제 전통적인 의학 수술이나 주사, 약물 없이 이제 손으로 이제 치료하시는 이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도수 치료는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 이제 의사나 물리치료사분들이 진행하시고요. 카이로프랙틱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카이로프랙틱 닥터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진료와 진단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의원에서는 추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추나랑은 또 어떤 차이가? 보는 관점의 차이고요. 카이로프랙틱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을 위주로 보고요.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얼라이먼트, 그래서 몸이 언제 틀어졌냐, 뭐 밸런스가 틀렸냐 이런 걸 위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혈이나 이제 관절 쪽을 더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어쨌든 손으로 하는 거지만 이런 그 기본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축구성이 얌얌님, 선생님 스트레칭 중 소리가 나면 신호한 느낌이 들지만 걱정이 됩니다. 뼈소리는 안
걸까요? 아마 뚝뚝거리는 이런 소리 때문에 그런 걸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이 뚝뚝거리는 소리는 관절과 관절이 이제 그 마찰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소리로 알고 있는데요. 관절과 관절 마찰을 이게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게 관절면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과도한 스트레칭은 이게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셀프 도수치료법 그리고 맥켄지 운동을 이제 발전시키는 이런 운동법과 그리고 근성기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도수치료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엔 또 좋은 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